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출산하다가 뭐 산모가 잘못됐어요. 그런 경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애기 낳다가 돌아가시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 네. 너도 나도 아기를 낳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 낳다 잘못되면 네.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근데 뭐 물론 그렇죠. 너무나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왜 어떤 이유로 산모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게 자궁 이완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임신을 하면 자궁이 커져 있고 네. 아기를 먹여 살리려고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자라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아기가 나오면서 이 혈관들이 다 끊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피가 날 텐데 네. 정상적인 자궁은 확 수축을 해서 네. 이 혈관이 꽉 조여지면서 출혈이 멈춰요. 네. 그런데 자궁이 수축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계속 늘어나 있어요. 네. 그러면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콸콸콸콸 네. 나오게 네.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친 듯이 수축시키는 약을 때려 부어요. 네. 그러면 90% 정도는 자궁이 수축을 해서 네. 괜찮아져요. 네. 하지만 나머지 10%는 계속 늘어진 채 출혈이 있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 생길 네, 수 네, 있는데 네. 사실 젊은 환자분이고 이제 아기가 한 명이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어쩌면 약을 써서 자궁이 수축할 수도 있는데 네. 당장 자궁을 드러내자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네.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 네. 그런 경우에 이것도 어찌 보면 의사 욕심일 수 있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 자궁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죽는 경우 아... 내지는 네. 바로 수술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량이 너무나 심해져서 죽는 경우 혹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그런 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네. 건데 문제는 이 자궁 수축이 안 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이 환자가 이 의사한테 분만을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환자는 그 누구한테 갔었어도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었던 네. 사람인 네. 거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말을 하자면 의사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잘못 걸린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의사가 100% 잘못이 없다라고 해도 의사가 책임을 지라고 돼 있어요. 과실 비율이 잡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네.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네.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억울하죠. 네.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내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해요. 네. 왜냐면 자기도 환자한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와 법적으로 너 무조건 져는 굉장히 다른 그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말로 소방관이 불 끄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소방관한테 책임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사실은 그렇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젊은 사람이니까 자궁을 드러내자고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봤어요. 하다가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의사의 그런 노력은 인정이 돼요? 아니요. 아, 전혀 안 돼요? 네, 그런 건 네. 상관없어요. 결론만 보죠. 이 병원에서는 사람 죽었어. 저 의사는 사람 죽인 의사야. 애 낳다가 죽은 병원이야.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병원은 솔직히 문 닫죠. 사실은 과정을 크게 보진 않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그럼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지. 네. 너가 그때 바로 자궁 드러냈으면 됐잖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지금 이 선택을 할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솔직히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환자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그냥 이런 일 생기면 그냥 바로 드러내버리거나 그냥 문제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근데 모든 상황이 의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게 해주려던 선생님이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과는 조금씩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지금도 열심히 분만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저는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워요. 산부인과 조금 약간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위험하죠? 그럼요. 네. 근데 산부인과는 좀 그런 위험한 점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서저리, 무조건 수술하는 네. 과를 하려고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전 손으로 뭐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서저리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과들을 돌다가 거의 마지막에 결정한 거예요, 산부인과는. 네. 여의사 페이가 제일 세더라고요. 의사 수도 적고 아, 경쟁력이 왜냐면 비인기과니까요. 아 산부인과 비인기과니까 네. 그 중에서도 여성을 네. 더 선호하니까. 네. 그리고 뭐든 공급이 적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난 산부인과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원래는 전혀 생각 없었어요, 산부인과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의대를 가셨을 때는 무슨 과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과는 이비인후과 아니면 네. 성형외과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핸드 서저리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네. 손 이렇게 막 손 잘린 사람들 하나하나 연결하고 막 이런 수술을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일단은 성형외과는 밖에 나와가지고 여자 의사가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고 그리고 이비인후과도 너무 재밌고 그렇기는 했는데 너무 구멍만 보니까 제가 멀미를 하거든요. 네. 이게 루페라고 해서 마이크로 안경 같은 게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끼니까 멀미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네. 마이너 서저리는 안 되겠구나. 핸드 서저리는 무슨 마이너 서저리가 뭐예요? 작은 부분 네. 수술하는 거. 신경외과 같은 데가 되게 마이너 서저리예요. 이런 신경이랑 혈관 뭐 이런 거 다 미세한 보잖아요. 것들. 네. 네. 그런 거가 저랑 안 맞구나. 나는 좀 큼직큼직한 이만큼 째고 이런 걸 해야겠다. 그래서 외과나 뭐 산부인과, 그래서 외과도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산부인과를 결정을 했죠. 언제 결정하셨어요? 원선에게 이틀 전에. 아 그래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잘한 선택. 저는 지금 제가 산부인과 하는 게 저한테도 너무 잘 맞고 네. 제가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요. 저희 과가 어쨌든 네. 외음부, 그러니까 생식기를 보는 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야한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한테. 네.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음담패설 같은 얘기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채널 가니까 그 엄청 많은데. 저희 채널이 거의 음담패설. 제가 보기에 채널 잘못해서 삭제당할 수 있어요. EDPS, 다 EDPS인데. 근데 제가 EDPS를 이렇게 잘하게 될 줄은 인턴 때까지도 몰랐죠. 아, 아니, 1년차 때까지도 몰랐어요. 1년차 때도 우리 민현장 선생님들이 조금만 야한 얘기하면은, 뭐야. 네. 저런 얘기해. 더러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가 한 3년차쯤 되니까 1년차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레지던트를 내가 가서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다시 선택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만두면 돼요? 레지던트 그만두고 네. 그 다음 해에 다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다른 과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레지던트까지 다 마쳤어요. 네. 난 전문의로 획득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전문의가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타이틀이. 해도 돼요. 그럼 레지던트 또 들어가는 또 거예요? 들어가죠. 혹시 그런 과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융합했을 때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과들이 있나요? 산부인과 비뇨기과? 농담이에요. 같이 오세요. 같이 치료해드릴게요. 그냥 저는 하나라도 잘하자.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펠로우까지 했거든요. 네. 여성 내분비 파트를 펠로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더 공부할 게 많고 정말 끝이 없고 지금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 계속 하거든요. 의사 생활을 10년 넘게 해도. 그럼요.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아요. 이제 펠로까지 마치셨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이제 강호의 세계로. 저는 원래 여성 성형을 계속 할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여성 성형이 뭐예요? 이런 산부인과적인 성형 네. 그거를 레지던트 때부터 아예 할 생각이었었기 네. 때문에 펠로우 끝나자마자 바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페이 닥터를 갔죠. 그러면은 애초에 그쪽으로 생각이 있으셨던 이유는? 제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네. 그런 병원의 그림이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네. 그게 네.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 같은 거예요. 아. 네.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수술은 복강경 수술, 이런 자궁 드러내고 난수 수술 하는 거 아니면은 분만, 뭐 제왕절개 수술, 그거 아니고는 여성 성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다 배웠고 다 할 줄 아는 수술인데 네. 안 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 안 해봤고 하니까는 더 해보고 싶었던 것도 네.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이 여성 성형 분야가 없죠?
네. 여성 성형이라는 게 원래는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하는 수술을 네. 조금 변형시켜서 멀쩡한 사람한테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 목적의 수술은 했었었죠. 펠로우 때. 네. 그런데 얘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조금 더 모양도 예쁘게 하고 그런 식의 차이예요. 이거는 아픈 사람을 하는 거니까 실도 좀 더 두껍게 쓰고 모양을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은 모양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더 가는 실, 성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실들을 쓰고 그런 차이. 어쨌든 보기에도 좋게끔. 그쵸.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럼 페이닥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2년이요. 그 다음엔요? 바로 개원했어요. 개원을 하실 때 페이닥터 2년 생활 하셨으면은 잠깐 페이닥터 때는 급여를 한 어느 정도 받아요? 보통 의사들의 페이가